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3집 땡중이 땡보살 제27회차 정일입니다. 교재 땡중이 땡보살 60페이지의 문제가 공개된 취업시험이라는 글을 보며 시작합니다. 요즘 따라 취업이 힘들다 보니 예전에는 사업주가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상이라는 생각도 적지 않았는데 요즘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고마운 분들이라는 생각이기도 하다. 더구나 지방대 출신이나 이류 삼루대 출신은 더더욱 힘든 것이 취업인 것을 감안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가. 어느 신문사에서 얼른 고시가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응시 원서를 받고 인터넷으로 시험 문제를 공개하여 과제를 부여해 주었다고 한다. 과제에 대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작성한 다음 마감일 내에 인터넷에 올리는 것인데 실내에서 응시자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보는 것은 기자로서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었고 또한 진정한 실력자를 발치하기 위하여 일체의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1차 과제 후 다시 2차 과제를 부여하였고 3차는 면접을 치루었는데 합격자든 불합격자든 모두가 유익한 시험이었고 좋은 경험이었다는 여론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굳이 출신 학교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합격자들의 대부분은 명문대 출신이었다는 것이다.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덕이이기라. 허공에는 보배로운 비가 가득한데 중생들은 각자 자신의 그릇 크기만큼 밖에 담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들이 수두룩하다. 누가 돈을 벌지 말고 명예를 갖지 말고 권력을 지니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노력이나 지혜가 부족해 지니지를 못하고 세상 탓, 부모 탓, 팔자 탓, 환경 탓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4년째 1위이며 세계에서 2위라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25.6명이고 10년 평균은 약 27명이며 연간 자살자 수는 1만 3,092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2, 3위로 집계되며 특히 청소년들과 직장인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데 가장 큰 원인은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입니다. 경쟁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는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한 물질 문명 속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개개인이 정서적으로 과거보다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물질 문명의 시대에 사회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이 외부의 세상으로부터 행복의 재료, 즉 부, 명예, 사랑, 일, 직업 등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인간의 근본 욕망인 오욕락, 식욕, 세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의 욕구와 욕망이 충만된 삶을 성공이라 부르고 이를 잘 산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너무나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의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어도 삶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인 욕구에 끌려다니는 상태가 되고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통제력을 잃고 오직 욕구의 충족과 무분별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탐진치로 고통과 즐거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심지어 삶과 죽음의 차이조차도 모르는 사막도 지옥, 아기 축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현대 교육제도에서도 사회적 지식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내가 누구이고 왜 존재하는지 등의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 방법은 가르치질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업무에 필요한 특정 기술과 이를 운영하는 책임지고 관리하는 모든 직능 교육은 가르쳐 주지만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생각과 감정과 언행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해야 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인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므로 모두가 서로 많은 것을 주고받는 상이상관의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관계망이 확장되어 전자기기로 세계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고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이제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어느 누구도 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세상의 복합성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신적 시선, 즉 관심을 내면으로 되돌리는 노력뿐입니다. 오직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 순간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 밖 세상으로 향하는 관심을 되돌려 항상 내면으로 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함이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이며 서로를 소통하게 하는 미덕입니다. 선불교에서 무념, 즉 생각, 마음을 비우라는 것은 현실에 무반응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있는 그대로 직시할 뿐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며 생각할 때도 의도가 없이 생각하고 일할 때도 하고자 하는 바 없이 오직 일에만 몰두하는 깨닫고자 하는 의식 없이 깨달아야 한다는 다만 현실에 충실하라는 무의의 가르침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저항하지 않고 완전히 열린 무해자재한 마음이 될 때 창조력과 융통성이 발휘되며 냉철한 현실의 직시를 통해 싸우는 대신 현실과 협력하면서 상황을 이끌게 되고 다른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추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무심의 경지에 있어야 우리가 가진 창조력과 독창성이 발휘되고 고유의 본래 면목인 청정한 본성을 깨달아서 무사한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자님 여러분,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 처음부터
대작을 꿈꾸지 말고 지금 설 수 있는 것부터 서라. 그러는 사이 대작을 서는 때가 온다. 내가 이 점을 젊은 시절에 알았더라면 100권의 책은 더 썼을 것이다. 마치 도박꾼이 패 한 장에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나는 현재의 모든 것을 건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생활 속에서 마음에 구할 것이 없는 무소구의, 마음에 탐욕과 집착이 없는 무소유의 차분하고 안정된 현실에 충실한 삶으로 무념, 무상, 무의의 자신을 청정한 불성을 깨닫는 해탈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땡중땡보살 제27회차 정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